2019년 1월 10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6가지의 대표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겠다.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4만 5천 명, 과학기술 ITC 인재를 4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 또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그 6가지 과제였습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고의 선장인 문 대통령도 고쳐야 할 과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파를 넘어서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발표했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께서는 한 기자가 국정운영 3분의 1을 지나는 상황에서 본인이 잘한 점을 평가한다면 무엇이 있겠느냐고 묻자 촛불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적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 협력의 남북관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는 고용지표가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만들 것이고 양과 질 또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쉬운 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했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졌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음이 분명한데 오늘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 소득이 늘어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그것만 하셨어요. 경제를 무조건 자유시장에 맡겨놓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가가 지나치게 경제 개입을 해서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됨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55%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인 단순 노무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표상 실질소득은 증가했다고 추산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찬바람인데 대통령이 말한 가계 실질소득 증가와 필수 생계비 감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 문제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는 잘 판단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기로 진입을 하면서 대다수 단순한 직종들은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크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는 단순 노무직이 사라짐에 따라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 여성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서 젠더 갈등도 심각해지고 부의 양극화 또한 극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가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예산 투입을 통해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에 대한 반성과 체질 개선이 먼저일 터인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해결 방안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내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과학기술 차원에서의 인재 양성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혁신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그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시라는 주제의 토론회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 이유를 보자면은 100점 만점으로 설문을 환산한 결과 규제개혁에서 45점, 부정적 인식 개선은 39점, 글로벌 진출 및 해외시장 대응은 43점, 그리고 e스포츠 산업 육성은 54.4점, 인력 양성 부분은 45.6점,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위한 연구개발은 47.2점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살펴보면은 50점을 넘은 항목이 한 항목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규제개혁 같은 경우도 40% 후반대를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는 겁니다. 규제개혁을 살펴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낙제점에 가까운 이 상황에서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고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미래에는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면은 일단은 이 규제 혁파를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갖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남북 문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북한 지도자가 남한을 답방하는 것은 고심할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응한 조치에 혹여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가 포함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좀 짚고 싶습니다. 앞서 태영호 전 북한 영국공사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에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남한 답방 시 무언가 급부를 얻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분명 경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급의 합의가 있어야 그런 명분과 실리를 챙겨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달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실질적이고 과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김정은이 실질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을 직시하시고 절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카드를 섣불리 제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국제 제재가 해소돼서 인프라가 개설이 되면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개성공단이 이제 재개될 경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도 살짝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남북 경협에서 떨어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남북 경협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한 외신 기자의 이야기, 오늘 질문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또 생기기도 해요. 뭐냐면, 이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오늘 종전선언 및 비핵화 등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전략자산들이 철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외국 자본들이 완전한 핵폐기 이후라고 할지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를 쉽게 과감히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완전한 핵폐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을 연다고 해서 세계 자본이 눈을 돌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경협이 지역관계에도 도움이 돼서 남북경협 당시에는 뭐 협력사업, 협력기금들이 지자체를 살렸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대통령께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태우 특별감찰관과 신재민 사무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김태우, 신재민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을 것이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김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잘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만 하셨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우리는 과거 정부와 다르게 비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라면 직접 공명정대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진행하셔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한 수사관의 비행에 대한 조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명하신 대통령의 해명이야말로 과연 국민들이 보고 대통령께서 정말 공명정대하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신재민 사무관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가 적절하게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결정적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근데 저는 문 대통령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사무관이 왜 필요한 건지를 말이죠. 장관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실무자가 있고 실무자가 장관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초들의 시각으로 볼 때 말이죠. 신전 사무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채를 더 발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이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 대통령이 서두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겨울에 추워야 제맛이다.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룬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 텄다고 한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 더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이 난관을 함께 국민들에게 극복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에 대통령이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진솔하게 바라보지 않고 몽상에 빠져 있다면 추워 죽겠다는 목소리만 커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껴안고 살자가 아니라 너랑 같이 안고 가느니 차라리 얼어 죽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채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